자, 3레벨 3주차 모의고사입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1번부터. 위 광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요런 거죠. 언어적 기능은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작품 1, 요게 사례입니다. 요 사례를 해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작품 2를 가리키며 요게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밑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 맞습니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요거는 다른 선택지들을 좀 틀린 걸 볼게요. 작품 2는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와 상관없이라고 했는데 작품 2 요거죠. 보면은 의미까지 시각화하여 전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와 상관없이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작품 3은 어쩌고저쩌고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랬는데 작품 3을 보면 이제 글자의 의미와는 무관하게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기능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긴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4번도 글자의 색을 화려하게 이거 틀렸죠. 5번도 의미 전달을 돕고 있다 그랬는데 의미와는 무관하게라고 했으니까 작품 3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운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제작하였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다. 자, 보면 이제 가독성이 나오죠. 가독성을 높이는 거. 가독성이 높다는 것이 글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기능 중점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넘어갑니다. 3번. 위토이의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기억이 발표와 질의응답이죠. 근데 발표와 질의응답을 한다고 해서 사전에 모여 책을 함께 읽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발표자가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읽고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발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함께 읽는 방식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을 언급했다. 단점 뭐예요? 이거죠.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라는 거. 요게 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방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방안은 자유토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점 언급하고 다른 방안의 장점 제시 맞습니다. 1번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위토의 흐름으로 볼 때 C의 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그랬네요. 자, C를 보면 요거죠. 보시면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을 전제로. 자, 예상되는 문제점 뭐예요? 뭐 이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앞에. 그런데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완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완하자. 그죠?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요걸로 하자. 요 방식으로 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을 전제로 해서 이제 발표? 네,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을 실행하자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6번. 나를 고려할 때 가의 A에서 E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4번이 답인데 자, 요거는 보실 때 순서가 중요해요. 생각을 하는 순서가. 일단은 얘를 D를 보면 나의 성장 배경인데 이 나의 성장 배경이 내용 생성. 그럼 어떤 내용이 여기에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향토문화원 학생해설 도우미에 지원하고 있는데 선발 담당자에게 나를 알리는 글을 쓸 거고 거기에 나의 성장 배경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밑에 내용을 이제 보면요. 누나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자, 이런 활동을 한대. 그랬더니 뭐 이런 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쓰면 좋겠어. 그랬더니 모두 쓰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쓰지 말란 얘기죠. 그럼 뭘 쓰지 말아야 될까? 그랬더니 동생이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면 되겠다. 여기에 지금 나의 성장 배경이 빠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성장 배경은 사실 주제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요. 그래서 학급 내의 교우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이제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걸 빼는 건 맞는데 학급 내의 교우관계랑
향토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 지원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요. 그냥 요거를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나를 고려하여 중간 부분을 작성한다. 자, 중간 부분 보시면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면 좋겠어 라고 했죠. 그럼 이 경험이 뭔데요? 이거죠. 초등학생을 돌보았던 복지센터 보조교사 활동 뭐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용을 구체하게 이렇게 발음을 전혀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5번을 보면 요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보조교사 활동을 학업과 병행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내가 어필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경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요거는 지금 주제와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삭제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본문에 반영되지 않은 건데 개요를 먼저 보셔야 돼요. 미음을 보면 기증한 소나무들로 솔숲을 조성하게 된 계기, 요게 5번째 문단에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5번째 문단을 읽어보시면 자 1, 2, 3, 4, 5 여기죠. 여기를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들이 이러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개방하기로 했어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솔숲을 조성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9번. 보기는 글쓰기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에 따라 작성에 쓸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학생회장의 말을 바탕으로죠. 학생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딨냐? 여기 있다. 요거죠. 학생회장. 학생들은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들과 이별하는 것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기증을 통해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인 나눔과 협력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번 기증으로 시민들의 쉼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가 전달되도록 정하라 그랬잖아요. 의는 뭐예요? 나눔과 협력 실천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눔과 협력의 정신.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10번은 3번인데 여러분 시민공원을 추가하잖아. 여기다가 C에다가 자 합의했다죠. 그럼 시민공원은 합의했다요. 시민공원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시민공원 측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민공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나와야겠죠. 합의했다가 서술어로 쓰이려면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민공원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12번 요거는 문법이 좀 자신이 없으시면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12번이 좀 어려운데 일단 11번을 보시면 이건 쉽습니다. 국어의 도바가 현대국어에서 도화로 나타나는 것은 순경은 비읍이 비읍으로 바뀐 결과이군. 아니 이게 비읍으로 바뀌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와가 아니라 바가 돼야죠. 도바. 그쵸? 바가 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와가 됐다는 것은 순경은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쉽습니다. 11번은. 문제는 12번인데 요거는 좀 잘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일단 이게 15세기 중엽 이전은 이랬다. 그쵸? 근데 보면 15세기 중엽의 활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5세기 중엽이고 이건 15세기 중엽 이전이라서 별로 이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15세기 중엽 이전에 어떠했다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세기 초엽은 여기 지금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며 소실되었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7세기 초엽에는 그게 안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5세기가 16세기에 이미 소실되었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겠구나. 요거를 따져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과정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냈는지에 따라서 내가 찾을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답은 일단 1번인데 자 2번을 보면
이게 반치음이란 말이에요. 그서, 그슨 이렇게 반치음이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 반치음이 16세기, 15세기 지나면 소실되었어요. 어떻게 소실되는지 보면 16세기 중엽에 이렇게 사라졌고요.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시옷으로 나타났고요. 그죠? 이런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17세기 초엽에는 여러분 반치음이 사라져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보면 그냥 반치음이 이응이 됐죠. 반치음이 이응이 됐죠. 이응이 됐다는 건 초성에 이응은 없는 거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반치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서 그슨이 아니라 이 반치음이 사라지면서 그어, 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은 순경음 비읍인데 이 순경음 비읍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여기 보시면 순경음 비읍은 아나 어 앞에서는 오우로 바뀌었고요. 아래아나 의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오 또는 우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아 죄송합니다. 이거 오나 우가 아니라 반모음 오우예요. 반모음 오우. 네. 반모음 오우로 바뀌거나 아니면 오 또는 우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아래아나 의가 이어진 경우. 그럼 보세요. 얘는 순경은 비읍이잖아. 순경은 비읍이 의잖아 뒤에. 그죠? 그럼 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 또는 우로 바뀌었다. 이랬죠? 그러면 얘는 앞에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도 음성 모음이 쓰여야죠. 모음 조화에 따라서. 그래서 누운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누은이 아니라.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네, 빗은인데 머리를 빗다 해서 이게 반치음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아래 아나 이게 아래아가 쓰였죠. 여기 어가 쓰였죠. 뭐 이런 경우에 반치음이 이제 사라졌고요. 그죠? 이 경우에. 그런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시옷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음절 끝이거든 지금 얘가. 그쵸?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시옷으로. 그래서 시옷 이렇게 나타나고 얘네는 이제 이어 적기를 했기 때문에 시옷 발음이 초성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비서, 빗은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얘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비서, 빗은. 됐죠? 왜냐면 음절의 끝소리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여전히 시옷으로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반인데 자반. 이 자반이 아래야 앞에 순경은 비읍이 온 거거든요. 그럼 아래야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음과 결합하여 오 또는 우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데 앞말이 아잖아. 양성이죠. 따라서 얘도 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운 이렇게 쓰였을 거란 얘기예요. 되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이 문제가. 그 다음에 13번 의문의 변동이네요. 막내 일단 기억이 리을이 탈락하죠.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리을이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이 만나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낫일은 일단 낫과 일이 합성어고요. 낫일 합치면 합성어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야 여요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닐이 되는 거고요. 이 니은이 앞에 요 지읒은 음절의 끝소리 때문에 디귿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그 디귿이 니은을 만나게 될 테니까 비음화에 따라 니은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난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가 일어난지는 지금 다 써놨어요. 꽃말 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나서 치읓이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디귿이 미음을 만나죠. 말을 만나니까 미음을 만나요. 따라서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디귿이 비음화되면 니은이 되죠. 그래서 꽃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꼬인데 이 글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음군 단순화 리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원래는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가 리을이 사라져요. 리을이 사라지고 기억이 남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미 기억이 왔기 때문에 뒤에 요 고 할 때 요 고가 어미거든요. 그래서 어미 기억이 오면 기억이 아닌 리을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사라져요.
뭐 어찌됐든 뭐가 사라졌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글꼬인데 이 글꼬에서 기억이 쌍기역된 거 이거는 이제 저기죠. 그 뭐야 된소리 대기죠. 된소리 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경음화. 네, 경음화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다. 여기 써 있잖아, 바보야. 네, 요게 일어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에요. 축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출문제로도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의문의 변동 시험에 들어갔던 친구들은 이거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기억이 나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얘는 축약입니다. 자음 축약. 따라서 얘는 둘 다 교체죠. 자음군 단순화도 교체고 경음화도 교체예요. 얘는 교체만 일어났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 아는 문장 문제가 나왔어요. 아는 문장. 아는 문장 문제는 일단 서술어를 찾고요. 서술어를 찾아라. 서술어를 찾는 게 뭐죠? 서술어가 뭐죠? 동사, 형용사, 이다. 이 세 개죠. 동사, 형용사, 이다를 찾은 다음에 걔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따지면 돼요. 보시면 여기서는 주었다가 서술어지만 결혼하다도 서술어예요. 왜냐면 얘가 동사니까. 제가 얘기했죠. 동사, 형용사, 이다를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동사예요. 결혼하다. 따라서 동사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들을 꾸며주죠. 그들은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문장으로 쪼개보라는 거예요. 원래 문장으로. 그래서 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 원래 문장으로 쪼개봐라. 무슨 말이에요?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는데 나는 그들에게 미리 선물을 주었다. 이 문장과 그들은 어제 결혼했다. 이 문장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들은 주어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친구를 만난 건데 우리는 오늘도 친구를 만났다 이건데 그 친구가 누나를 많이 닮았다요. 따라서 이때 친구도 주어입니다. 됐죠? 아마 이제 같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기억은 주어, 그러니까 주어죠. 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동생이 탁자에 낙서를 하고 있다고. 탁자는 나무로 되어 있다요. 따라서 탁자는이니까 주어고요.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졌다요. 따라서 생각이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두 사람이 어제 공원에서 헤어졌다요. 공원에서 헤어졌다. 따라서 어디에서니까 얘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요거는 방학 때 조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아는 문장에 대해서. 아는 문장 문제가 문법에서 정말 중요하고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조금 뜸해요. 네, 그렇긴 하지만 다시 또 그 시대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네. 알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 비통사적 합성어 뭐였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설명 안 해주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뭔지를 설명 안 해주죠? 그죠? 선생님 여기 설명해줬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전 너무 안타깝겠네요.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왜? 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니까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 뭐예요? 부사 플러스 체형. 어간 뒤에 어미가 없는 거. 이거 세 번째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말 어순의 한자, 우리말 어순이 아닌 한자어인데 뭐 이건 몰라도 돼요.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못 외우고 있다가 문제 나오면 내가 말해주면 그때서 아 맞아 이러지 마시고 이걸 외워두셔야 된다. 예. 자, 그래서 비동사적 합성어를 고르는 건데 1번이죠. 뛰놀다. 이건 뛰다와 놀다가 결합한 건데 뛰가 어간이죠. 근데 놀도 어간이거든. 따라서 어간 뒤에 어간이 결합한 형태예요. 내가 어간 뒤에 어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어간 뒤에 어미가 없고 어간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16번이고요. 윗글을 따를 때 A에서 F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답은 3번이고요. 2는 임계치인데 앞에 보시면 고정된 임계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계치가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2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D의 변화에 따라 이 D가 변화한 값을 2와 비교해 보는 것이죠. D에 따라서 2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5번이고 나와 있습니다. 요 방향이 다르죠. 거꾸로예요. 출력층의 출력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단자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겁니다. 3번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가 틀렸죠. 두 개의 범주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19번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와 결이 사실 같습니다. 뭐냐면 학습을 하면서 점점 가중치의 합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WA, WB, WC는 모두 값이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5차의 일부를 이 가중치에다가 계속 더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0번 가에서 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문제 했던 건데 유비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유비논증을 부정하거나 유비논증을 넘어서서 다른 주장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유비논증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거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답은 5번인데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이 가해진다면 그 실험을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동물에게 고통이 가해진다면 동물에게도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5번의 전제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2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3번인데 자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을 한대요. 여러분 요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기억이죠. 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는데 일단 첫 번째 측면을 잘 보세요.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일 뿐이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니은이죠. 그죠? 이건 니은의 주장입니다.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니은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인간과 동물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인간과 동물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이 있는 건 맞지만 인과적 메커니즘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 쉐끼들은 이 기능적 차원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는 무시하고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만을 가져다가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다라고 주장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비판을 한다고요. 자, 이해돼요? 다시 한번.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동물과 인간이 닮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에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면 그것이 인간에게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다라는 전제를 이미 깔고 있잖아. 니은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다고? 아닌데? 안 유사한데?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에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유민원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 두 번째는 과학적 차원의 유사성, 인과적 메커니즘, 과학적 차원의 유사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동물은 기능적 차원에서는 유사성이 있지만 과학적 차원에서는 유사성이 없어. 근데 기억 새끼들은 유사성이 없는 건 무시하고 유사성이 있는 것만 가져다가 유사하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시겠니? 그래서 3번인가 몇 번이야? 3번이죠. 반대하는 애들은 이제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애들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에만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슷한 거. 근데 인과적 메커니즘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무시한다는 거죠.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여기에는 주목하지 않고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 이 전자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 여기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됐죠? 3번이 정답. 이 정도 있으면 알겠지?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자, 유비논 중에 하나입니다. A에서 C에 해당하는 것을 가라에서 골라라. 일단 실험동물 유사성 반응 결과거든요. A, B, C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실험동물은 뭐예요? 실험동물. 어떤 개가 실험동물입니다. 그러면 다른 개는 뭘까요? 그 위 글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면 다른 개는 뭐겠어요? 인간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그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인간도 그런 반응일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개, 이 개도, 다른 개, 요 개도 이런 버릇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개가 인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위 실험에서는 인간에게도 그러한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험 동물은 일단 가여야 합니다.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유사성. 뭐가 유사해요? 여러분, 이 나를 쓰시면 안 됩니다.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는 가만 알 수 있지 라는 아직 몰라요. 그죠? 여기서 비슷한 건 뭐예요? 생긴 거죠. 생긴 거. 다. 비슷하게 생긴. 이게 유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유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도 사납고 물려고 할 걸,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이 유비 논증이란 말이죠. 따라서 반응 결과가 나가 되는 거예요. 요런 특성.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24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5에서 27번. 자, 고려 소교. 고려 소교가 고려 가요입니다. 고려 가요는 고려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시대까지 궁중 연양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소교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았지만 잘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고려 소교가 궁중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원래 민간의 노래인데 이게 궁중으로 편입된 거다,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민간의 노래가 궁중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어는 시경의 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의 노래를 궁중에 가져다가 썼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녀간의 사랑 노래. 이게 이제 고려 소교의 일반적인 주제거든요. 고려 소교는 일반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해부제, 가시리, 동동, 그죠? 남녀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수단이래요. 이게 어떻게 왕권을 공고히 하지?
일단 보니까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 그러니까 뭐 자식과 부모라든가 아니면 임금과 신하라든가 뭐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 실예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우리가 밑에 지금 이거 동동이지. 잠깐 이게 뭐야? 그죠? 동동이죠. 지난주에 우리 동동 수업할 때 동동 주제 뭐니? 뭐 여기서 누굴 그리워하니?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임금이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을 그리워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가사들을 좀 봤잖아. 그죠? 임을 그리워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뭐 삼인곡이라든가 송민곡 이런 작품들을 배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임금이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얘가 임을 그리워하는데 이건 궁중음악에서 쓰면 임금을 그리워하고 임금을 송축하고 뭐 임금을 찾고자 하고 막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인륜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이 이제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런 노래 말고 이런 점잖은 노래들 말고 막 되게 야하고 막 거칠고 상스럽고 이런 노래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대요. 난 모르지 나도 있었대. 근데 이 유학자들이 이걸 궁중음악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걸러내버린 거죠. 유학의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 보시면 특히 남녀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그랬대요.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 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민간 가요가 궁중악곡으로 흡수된 것이 어떤 가치가 있냐면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어.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의라고 해요. 자, 그리고 관관저구. 요거는 한시예요. 보시면 한자의 개수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같죠? 이런 것들을 한시라고 합니다. 한시. 꾸고 우는 물수리 한상 하수의 모래토베이 떠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편 첫째 작품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아까 얘기했죠? 민속 음악이 궁중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며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문왕과 후비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활약과 공경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렀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시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편 고려소교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소교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기역입니다. 기역 윗줄을 보세요.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 후렴구를 말하는 것 같죠? 후렴구. 그 다음에 그리고 궁중 연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이거 서사입니다. 서사. 이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거든요. 고려가요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제발 좀 알아주세요. 서사. 그러니까 시의 내용과는 관련 없이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있어요. 전체적으로 애틋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인데 이거랑 관련 없이 그냥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을 담거나 이런 거랑 그냥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아으 동동다리 막 이런 거 그냥 붙인다는 거죠. 됐습니까? 가시리도 위증질과 대평성대 뭐 이런 걸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건 여음꾼데 미안합니다.
여음구. 뒤에는 또 여음구에 대한 설명이네요. 서사라든가 여음구라든가 이렇게 시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이런 구절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5번.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상층이 하층에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하층이 상층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그 다음에 26번. 기역 디귿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나의 서사에서 아의동동다리를 제외한 부분은 니은의 예로 볼 수 있다. 송축의 내용. 맞죠? 이건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죠? 덕과 복을 바치러 나온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가를 참고하여 A와 나와 다를 감상한 것. A가 뭔데?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4번이 A에서는 1행과 2행이, 다에서는 1년과 2연이 대상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에서 1년과 2연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맞아요. 이건 맞네요. 가에서도 맞지 않을까? 아니네요. 대구가 아니네요. 자, 여러분 대구가 뭡니까? 대구. 대칭 구조죠. 대칭 구조. 그래서 이제 의미를 보면 물수리 한 쌍이 하수의 모래톱에 있다니까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 서술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구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8에 33번을 보시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4번인데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4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 항상 얘기하죠. 첫 번째 문단이 중요하다고. 음악적 아름다움이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4번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29번. 음악적 요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건 나와 있어요. 리듬. 여기서 여러분 제가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자, 너네가 이제 이 지문을 풀 때 이 문제를 딱 봤다고 칩시다. 1번을 딱 봤어. 리듬은 이거다.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너네가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리듬을 찾아야겠죠.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리듬을 찾아라는 말은요. 여길 눈알로 전부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눈알을 이렇게 눈알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진짜 눈알이요. 눈알을 여기에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렇게 쭉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그럼 다시 읽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를 읽을 때 여기를 볼 때 이 밑에가 지금 시끄러운 고르름에 대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알잖아. 읽었으니까 이미. 그죠? 여기 시끄러운 고르름이니까 여기는 없어요. 지금. 리듬이. 여긴 지금 다 음정 얘기죠. 복합음. 맞아. 여기는 복합음 부분음이었어.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문단별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세부적인 정보는 모르더라도 문단의 대략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어서 이 내용이 대충 여기 있고 이 내용이 대충 여기 있고가 머리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글을 한번 읽었으면 그게 들어있어야 돼요. 세부적인 정보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가 되게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게 음정 계속 음정이고 여기도 형식주의 어쩌고 얘기하는 거고 리듬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짧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추측해서 쭉 가야 돼요. 물론 가끔 너네 내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뭐야 여기 없네? 다시 앞으로 가. 이럴 때 있어요. 그건 이제 내가 예측을 잘못한 거죠. 예측을 잘못했거나 기억을 잘못했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기 싫거나 잘 못하겠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읽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것이.
자, 리듬 여기 나와 있고 음고 없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예, 그래서 얘가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자, A의 입장인데 여러분 A는 한슬리크고 한슬리크는 정서를 통해 음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가치는 형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에요. 형식이니까. 완전어도 어쩌고. 됐죠? 32번입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요거는 이제 장삼도다. 이거는 분모가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이유는 P와 Q 사이의 음정은 4분의 5고요. Q와 R 사이의 음정은 6분의 5라서 이게 차이가 4분의 1, 5분의 1 차이예요. 6분의 5가 아니라 5분의 1, 6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4분의 1 나고 Q와 R 사이는 5분의 1이 나고 P와 Q 사이는 4분의 1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크겠어요? 4분의 1이 5분의 1보다는 크잖아. 그렇죠? 그래서 좁다가 아니라 넓다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은 2분의 3이니까 협화음정이고, 그다음에 4번은 기본음의 정수배임으로 같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은 P는 협화도가 2인데 P와 S는 Q와 R은 이제 5분의 6이기 때문에 협화도가 큽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33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기억을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걸 알고 있다면 뭐냐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자, 그래서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서 서술어 기능을 한다. 이것은 본용언이죠. 그죠? 근데 니은은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도와주는 보조용언 기능을 한다. 보조용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이에요. 그럼 기억과 쓰임이 유사한 거니까 본용언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건 버린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본용언과 보조용언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구별하는 방법을 기억을 못하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못 푸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 뭐 이런 옛말이 있는데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뭐합니까? 맨날 까쳐먹는 걸. 아무 의미 없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의 기본은 기억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본용어과 보조용어 구별. 서를 넣어라. 서를 넣어서 가능하면 본용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도 본용언이고 불가능하면 뒤에 있는 게 보조용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보면 뭐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 해버리니, 해서 버리니 안 되죠. 들어주었다, 들어서 주었다 안 돼요. 쉬어둬라, 쉬어서 둬라 안 됩니다. 구해오겠다, 구해서 오겠다 되네요. 4번입니다. 계산해보자, 계산해서 보자 아니죠. 4번이 정답.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만 본용언이고 나머지는 보조용언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 34에서 38번을 보죠. 일단 가랑 나는 설명을 했고 다를 대충 볼게요. 다 수필인데 눈이죠. 제목은 눈은 따뜻하다라는 개소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따뜻하대요. 네. 마음이 따뜻해진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눈은 조용하다. 뭐 고독하다. 명상적이다.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쓰고 있는 수필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요.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청자 설정. 가에서는 산을 불렀고요. 그죠? 청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뭘 불렀냐? 그대 불렀네요. 그죠? 청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25번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4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너머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냥 이것도 헛소리고요.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다. 이것도 헛소리죠. 뭐 현실에서 벗어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전체적으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6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죠. 4번입니다. 기역은 물의 생명력이고 니은은 불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불이 꺼지고 있죠. 요거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37번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3번을 보면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자, 여기 있었죠. 고독. 그렇죠?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한 게 아니라 흐뭇한 내용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의식하고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죠? 나를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으로 보는 것이죠. 네,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잊혀졌던은 잘못된 표현이죠. 이중피동입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국어 모의고사에 저런 게 나오면 되나? 어쨌든 그래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38번 달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다. 요 두 가지를 넣으라는 거죠.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을 제시해라. 이런 말입니다. 5번이에요. 포근하다. 감각이죠? 촉각적 이미지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떠올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대. 요거 내용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39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인데 상운에 붙이는 족보를 만드는데 한 1,000원이 들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 있더라?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죠?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3, 4천 원 쓴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상은 한 1,000원 썼다고 줄여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는 게 아니라 한 1,000원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A의 의미, A가 뭐냐?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뭐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번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 간의 갈등. 자, A에서는 이제 돈 쓰는 것 때문이에요. B도 돈 쓰는 것 때문이에요. 둘 다 돈 쓰는 것 때문인데 A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이 돈을 좀 이상한 데 쓴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뭐 족보를 사거나 아니면 무덤을 만들거나 치산을 하거나 뭐 이런 데에 돈을 쓰니까 그거를 그런 데 쓰지 말아야 된다. 에? 좀 유리하게 써라. 뭐 이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덕기가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상훈이가 그것을 이제 질투하고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좀 다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여기서 뭘 잘못을 했나요, 아버지가? 그렇진 않죠. 네. A와 달리, 뭐 A와 달리니까 A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네.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좀 애매하다 이거 문제가. 그 다음에 42번. 자, 여기서 이제 시점 문제가 나왔는데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이 특정 인물은 덕기죠. 덕기. 근데 사실 대체로 덕기이긴 한데 그때그때 좀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기 그게 안 나오네. 뭐 이런 겁니다. 요 부분. 요거는 지금 영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그러니까 저기서는 영감의 시각에 의존하여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물을 포착한다고? 잠깐만. 다른 인물 포착이라고. 그냥 없는데? 그런 내용이? 문제를 한번 볼까? 적절한 거. 자, 기억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이건 맞죠? 그죠? 니은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 그리고 서술 대상인 상훈.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는 서술 대상은 없어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술 대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없죠. 없는 게 맞습니다. 자기의 그 영감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덕기라는 인물이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최척전. 자, 살짝 볼게요. 살짝.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본문 내용을 자세히 안 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최척이 주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차를 팔죠. 상인입니다. 안남, 베트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상선도 왔네요. 이거 그 오경이 타고 있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여기서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그 전에 연불 소리를 들었어요. 최척이. 최척이 피리를 꺼내서 불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원절구 한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한시가 이건데 최척은 그 시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저 시를 여기서 들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시를 읊는 소리도 내 아내랑 닮았대. 하지만 어떻게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럴 수 없어라는 의미보다는 그럴 리가 없는데,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막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두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보고 오겠다 어쩌고 얘기합니다. 자, 날이 밝아오자 가서 물어요.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경의 입장에서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경의 입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비로소 이제 오경의 입장이 나오는 거죠.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를 들었는데 이 피리 소리가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해. 남편의 소리와 너무 닮아 있어. 남편의 피리 소리와.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오경은 최척을 만납니다. 뭐 이제 슬프고 어쩌고 저쩌고.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어? 오경도 몰라요.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그 아버님과 장모님은 따로 피란을 가다가 몽석이를 만나가지고 몽석이 키우면서 지금 조선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오경이도 잡혀갔기 때문에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도누. 자, 주라는 친구, 아까 그 최척의 친구가 도누를 만나서 백금 세 덩이를 주고 오경을 사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누라는 사람이 오경이를 거두어 가지고 먹이고 키우고 장사 알려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값을 주가 치러주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도누가 친자식처럼 생각했다. 침식을 자고 먹는 것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아낙네인 것을 몰랐다. 이 정도면 눈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여자인 걸 모를 수가 있지? 아무튼 몰랐대요. 뭐 몰랐다고 하니까 어쩌겠냐 우리가. 자, 그래서 도누가 이제 알았어. 얘가 여자라는 걸. 오경이가 여자라는 걸. 그 다음에 감동할. 감동했어. 나도 감동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자 10량을 꺼내요. 전별금으로 줍니다. 이별하면서 이제 돈으로 주는 거예요. 사우. 이게 이제 사우라는 게 도누가 오경이한테 지어준 이름이에요. 사우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잘 가라 사우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떠나보내주는 것이죠. 자, 적절한 거 2번이죠.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최척은 오경의 시를, 오경은 최척의 피리 소리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5번이죠. 밤에는 긴장이 조성되고요. 그죠? 막 그래가지고 얘네가 막 지금 당장 나가서 막 확인하고 싶은데 이걸 참고 있으니까 이 텐션이 억제가 되죠. 그러면 긴장이 조성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 그것이 극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45번.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백성들의 순환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과 헤어짐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처절하게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쉰 것은 시가 오경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임을 알려주는군.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 이 시는 오경이가 지은 시는 오경이가 최척과 함께 있을 때 좋았을 때 지은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은 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적절할 수가 없죠. 2번이 정답이다. 됐죠? 끝.